LG 헬로비전 전국방송과 CBS 전국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지역 선거구 토론회에서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 간 설전이 진행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당쟁보다는 사회 모범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들이 급여 반납을 통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나섭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달부터 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반납합니다. 김제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임대료 등을 특별 지원하고 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과 CBS 전북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토론회에서 참여한 전현직 의원 출신 후보들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헬로비전과 CBS는 1일 오전 LG 헬로비전 전북방송 스튜디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원 임시 순창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토론회 전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상위 순위를 보인 2명의 후보를 초대해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 초청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영호 무소속 후보는 남원 임시 순창 지역 이슈 가운데 하나인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거기에 관한 전략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걸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용호 의원은 제가 볼 때 이런 문제 풀기 위한 그런 노력이나 자세 대단히 미흡하고 부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협 쪽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약했다.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민생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거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권이 총 출동해서 나서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쟁점 토론에 이어 진행된 후보들 간 주도권 토론에서는 이강래 후보가 총선 이후 민주당 복당을 표방하고 있는 이영호 후보를 상대로 소신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강정책이나 이념과 정책인 노선과 정책인 이 정체성과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결사체 아닙니까? 바로 이제 이 정책인 소신과 이념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원하는 데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태도는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드리면서 토론 주도권을 얻은 이영호 후보는 이강래 후보가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기간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지역구를 다시 바꿔 출마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 후보가 3선했던 12년 동안이 잃어버린 12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기관들 다 나갔고 있던 것도 다 뺏겼다.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나오신다고 그러냐. 더구나 지역구도 갑자기 우리 농촌 체질이 아니다 그러고 서울로 올라가셨던 분이.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오는 6일 오후 7시 35분부터 채널 25번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방송은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릴레이로 들어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북 지역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국회의원끼리 싸우는 장면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봐도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거든요. 본보기가 되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휴일이나 여가 시간에 즐길 곳이 별로 없어서 도서관이 아닌 어린 친구들이 편하게 웃고 떠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같은 것도 잘 대처를 못한다고 많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깨끗하게 일을 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뽑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도시가 좀 썰렁해요. 그래서
김제에 많은 사람이 살아야 지역 상인들도 먹고 살잖아요. 인구가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김제는 관광지가 벽골제도 있고 무악산도 있고 그런데 시민들도 그렇고 찾아오는 관광객을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벽골제도 그렇고 무악산도 그렇고 너무 멀고 그러니까 관광객을 좀 불러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없지 않나.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김제시가 좀 평균 나이 연령대를 보면 보통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확실히 그래도 이런 시 이렇게 여기가 결국 중심이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젊은 막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많은데 너무 그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만 집중돼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집중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조금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만 하고 경제만 붙이는 이런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웃을 수 있게 잘 살게 해주는 국회의원님이 뽑혀야 어두운 지역이 아닌 밝은 지역으로 만드는 국회의원이 뽑혀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활기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겠죠. 김제시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여파로 초중 고교 개학이 또 연기됐습니다. 고3과 중3부터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하고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등교 수업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종합 판단해 검토하고 유치원은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장진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교의 개학을 또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하며 우선 온라인으로 개학해 원격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중대본과의 회의를 통해 개학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였으며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유의 온라인 개학 방침이 발표되자 시민 다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 아이들은 저 무증상으로서 막 뛰어다닐 수 있지만 뛰어다니다 할아버지 할매한테 와가지고 무조건 옮긴단 말이야. 그는. 아이들 중에서라도 혹시 잘못해 한 사람이라도 그런 균을 가 있다든지 또 주변에서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던 사람과 같이 있었다든지 하면은 알 수가 없다입니다. 얼마만큼 큰지를. 하지만 가정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저희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고학년 애들도 집에서 집중하기 힘든 거를 저학년 아이들이 과연 할 수가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여전히 돌봄 공백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고용노동부라던가 이런 데서 그런 권고가 뭐 그걸로 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유급이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한다던가 인사적 불이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온라인 개학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특성상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이 무기한 연장됩니다. 한 달 넘게 육아에만 집중했던 부모들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를 육아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현재 교사라서 온라인 개학을 하면 학교에 나가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2명의 자녀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 그 일과 시간 후에 보육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490개 학교를 원격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원들의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1학년도 대입과 관련해 수능 시험을 12월 3일에 시행하는 등 대입 일정을
전체적으로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들이 급여 반납을 통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나섭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달부터 4개월 동안 급여의 30%를 반납합니다. 정읍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8명도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반납해 모두 1,510만 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읍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율모금을 진행해 모인 성금을 기탁할 예정입니다. 김제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79억 원을 확보해 지원에 나섭니다. 김제시는 2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김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6월 말까지 10% 특별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임대료 등을 특별 지원하고 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해 140억 원을 투입해 특별 고용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우선 고용보험 가입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닷새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일감이 줄어든 특수고용 형태의 저소득층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도 2개월 동안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도는 또 비정규직 실직자에게 방역, 약국과 공공기관 지원 업무와 같은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3개월간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부안군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소독제 1,000병을 군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겁니다. 정영돈 센터장은 앞으로도 부안군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무소속 김종회 후보가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201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질 개선에 투입된 4조 4천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새만금 해수 유통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정책을 추진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두리교사제를 비롯해 맞춤형 학습지원학교, 맞춤형 학습지원학급 등을 시행합니다. 올해 시범 운영하는 두리교사제는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하는 맞춤형 수업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다소 낮아 쌀쌀하겠고 대기가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0도, 남원과 순창 2도, 김제, 부안, 정읍과 고창은 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김제와 부안 15도, 정읍, 고창 16도, 순창, 임실은 17도, 남원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하셔도 괜찮겠고요. 세차하기에도 좋은 날씨입니다. 자외선이 강한 편입니다.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다소 낮아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